2024년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후다닥후다닥 해서 2024년도 2달이 지나갔어요. 내일은 3월 1일, 이제 뭐 어찌저찌 해서 3월이고 봄인데, 내일하고 모레는 꽃샘추위니까, 특별히 감기나든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0년, 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준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대략 201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후반 한 4, 5년 정도, 5년 넘게, 5년, 4년 정도 그 바로 전부터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이제 순경들 대상으로, 이게 이제 초입 순경들 대상으로 이제 후기에는 프로파일링 강의를 했고 초기에는 다문화 사회 관련된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 프로파일링 강의를 한 건 아니고 여러 뭐 속사정이 있죠. 뭐 이제 저에 대한 뭐 견제라든가 아니면 뭐 욕, 뭐 야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 해서 처음엔 아예 사회학 쪽으로, 문화학 쪽으로 이제 강의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그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겁니다. 예, 사실 딱히 그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통비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것도 차 타고 들어가는 거 힘든 거 생각하면은 사실 수지가 안 맞죠. 그리고 거긴 밥 먹을 데도 없습니다. 거긴 지들끼리 교육생이나 그 교수들, 교수요원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식당이 있는데 이 강사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럼 이전에 강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강사들이 대부분 이제 그 교수요원이나 그 거기 출신들 애들이랑 뭐 계급적으로 갔거나 아니면 그쪽 지역에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지역 학교의 어떤 거니까 예전역에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채용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한참 뭐 수안보 쪽 나와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최악이죠, 최악. 강사는 최악이죠. 그런데도 일정적인 의무감이라 할까? 제가 그 학교를 나왔고 또 두 번이나 2년이 있었고 또 나름 어떤 사회학이라든가 다문화 쪽 아니면 뭐 프로파일링이든 등신 같은 머저리들이 가서 그런 그 같지도 않은 강의로 우리 초입 수사관, 초입 경찰들을 망가뜨리는 꼬락서니는 못 보겠더라고요. 보니까 엉망 개판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해갖고 하긴 했지만, 사실 그걸 얘기해 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했던 다문화 관련된 강의에서, 물론 이제 그때 다른 어떤 시중 판매되는 자료하고 국가의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교환을 만들었죠. 거기에 묘한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 90년대에는 모르겠어요. 90년대까지 같아요. 한 20년 그 왔다 갔다쯤에 10몇 년, 20년 그 왔다 갔다쯤에 우리나라의 20대 초반, 10대 후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아니면 청소년 후반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으로 33,000명 매년 유출된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뭔가 해서 저도 여러 관련된 걸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뭐 여러
상황을 보고 그러면은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어떤 섹스 관광 관련된 쪽으로 인력 유출이다. 아니면은 소위 이제 주로 이제 상품화의 어떤 가장 밑바닥 쪽으로 유출되는 거다. 아니면 일본의 어떤 이 유흥 문화, 그러니까 술 문화의 가장 밑바닥.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뭐 김영삼, 대충 김대중 그때까지도 대략적으로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90년대 초반까지는 모르겠어요. 후반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갔다가 온 사람들, 간 사람들의 여러 그 증언들을 이렇게 확보한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종의 애 낳아주러 가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있는데 일본에 나이가 있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아이들은 없는, 뭐 이런,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0년 전 이전에, 10여 년 전 이전에, 아니면 뭐 지금 오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조선족,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 바뀌었지만은, 소위 이제 결혼 이주민 와서 애만 낳고 그냥 가서 뭐 폭력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사실 잘 보시면 일본 여성과 한국 여성 구분할 수 있습니까? 딱 봐서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33,000, 대략 평균적으로 3만 정도 되는 그 어린 여성들이, 이게 지금 뭐 식민지 시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60년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50년, 60년대. 80년대, 대략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초반, 그때 대략 신군부의 군사정권 관련된 어떤 그 관련된 어떤 부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애를 낳고 다시 뭐 돈을 받고 거기서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첩이 되거나 뭐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 사람들 있고, 거기서 뭐 마담이 된 사람들 있고,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당시에도 적지 않은 사회 문제였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뭐 민단, 70년, 60년, 70년대는 제1기포 간첩단 사건으로 뭐 갖다 잡아 죽이고, 뭐 박정희 등신새끼 그 정권이나 뭐 신군부 정권이나 똑같죠. 정보기관 애들이 뭐 박정희나 전두환 그런 군사정권 내에서는 정보기관 애들이 제1기포 간첩사건을 해갖고 뭐 유학생 뭐 해서, 그리고 뭐 일본 내부에서도 뭐 서로 못 잡먹어서 조청년이든 뭐 이쪽 민단이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문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돈으로 아니면 인력이 일종의, 이건 인신매매죠. 제가 이제 CCM 저책, 저기 뒤에 보이시는 저책에 어제 그저께도 이제 미국의 불법 이주민 얘기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신매매입니다. 우리가 동남아나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캄보디아 이런 여성들한테 했던 인신매매, 강제 매매해온과 거의 똑같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그래도 뭐 구분이 조금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여러분 기준, 제 기준, 여러분 기준으로 아주 심하죠. 강제 매매해온 데 갖고 쫓겨나고 맞아 죽고 뭐 이제 다시 돌아가고 뭐 이게,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맛있는데 일본으로 넘어갔던 한국의 젊은 여성이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바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포탈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한번 찾아보시는데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 젊은 여성들, 뭐 이런 책, 유의 책입니다. 그 자료집 같은 겁니다. 꽤 비참하죠, 사실은. 한국이 그래도 뭐 지금은 뭐 먹고 살만하다 뭐 그러는데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그러니까 인력 송출 업체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 인력 송출 업체, 조선족 여성들, 한족 여성 데리고 오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일본의 어느 대도시 술집에서 지금쯤이면 40대가 넘었겠죠. 그렇거나 아니면 그들의 상당수는 다시 거기서 애만 낳고 못 견디고 한국으로 와서 이 변두리의 술집 이런,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어디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아마 제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저 새끼 또 거짓말한다, 또 거짓말한다 막 하는 소리도 있지만, 웃기지 마라. 내가 니들보다 더 잘한다. 이거를 내가 이거를 중앙경찰학교한테 저한테 교육받은 기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면 제 얼굴을 기억하면 걔들한테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교재로도 남아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책이 있고 그런 자료가 있고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거를 주목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때는 그런 걸 주목해서 사실 간첩이 되고 빨갱이가 되고 그땐 시대죠. 왜 반정부 활동을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 강의를 하려고 그 자료를 찾고 그걸 만들고 그럴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실 80년대 87학번으로 하고서 그래도 뭐 소위 돌 좀 던져봤던 그런,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랬던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그 시대에 그렇게 87년도 80년대, 근데 그때도 일본으로 지속적으로 송출되는 수만 명의 젊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BBC에서 한국 여성이 왜 애 안 낳는 이유라고 하면서 BBC가 본 한국 저출산이라고 하는 한국 통계청 출산율 발표, 오늘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 통계 과장이 출산율 역대 0.6, 0.7 몇 명입니다. 이제 0.65명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내일 뭐 올해 말 이러면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거는 10분의 1, 뭐 1000만 명이 사라지는 건 우습습니다. 이제 20년 안쪽으로 1000만 명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인구가 우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돈을 수백조 쳐박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어느 놈의 뱃속에 꼬랑내나게 처먹고 있는 거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저렇게 해봤자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뭘까? BBC가 서울 특파원 발로 28일 한국 여성들이 왜 애를 낳지 않나? 라는 제목으로 웹사이트에 게재한 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정책 위반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걔네들 말 말고 실제 한국 여성들, 전국을 돌리면서 1년 동안 실제 한국 여성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애를 키우면 자기 개발하지 않고 낙오될 수 있다는 여성,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여성, 뉴스 진행자와 여동생이 퇴사했고, 그러니까 아주 많이 배웠고, 그래도 좀 부러울 만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도 애 낳았다고 다 쫓겨나고 퇴사하고, 그리고 출산휴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조금 즐기려다 하니까 그럼 훌쩍 30 넘어가고, 그리고 집값 비싸니까 서서 밀려나고. 가장 BBC가 주목했던 건 사교육비입니다. 한국의 독특한 점. 아이들이 4살 때부터 수학, 영어, 음악,
월급부터 시작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막 쓰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도 감당 못 합니다. 아마 웬만한 가정도 감당이 퍽퍽거릴 겁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이렇게 부모도 지치지만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그렇게 한 달에 뭐 100만 원 넘게 사교육을 해봤자 그걸 고3까지 가봤자 정작 좋은 학교 좋은 어떤 걸 가져가는 놈은 애저녁에 금수저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의미 없는,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불행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뭐 마음대로, 근데 그러려면 또 아이의 삶이 비참해 지니까 당연히 나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BBC가 주요하게 봤던 한국의 저출산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학사에 가진 독특한 것일지 아니면은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어요. BBC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울한 사회 현상. 그러니까 한국이 50년 동안 그래도 굉장히 고속 발전을 해왔는데 여성을 고등교육하고 일터로 밀어넣었지만은 실제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로를 어떻게 다시 재배치하는 걸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래도 또 저출산 해결하려고 뭐 이렇게 돈 처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집값 문제, 사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금수저, 뭐 계층 문제 이런 것들 본질적으로 뭐 가부장제의 뭐 민법 개정의 뭐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천조를 쳐다 쓸어넣는 애 안 낳습니다. 애를 왜 낳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죠. 뭐 그러면 굳이 애를, 저는 지난번에 그랬죠. 인구가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 사회를 개조를 하거나, 인구가 적어도. 근데 그건 사실 어렵죠. 그러면 적정한 인구를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만들어내. 요즘 뭐 사실 그 체외 수정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소위 말하는 정자난자를 해갖고 수정시켜서 뭐 어쨌든 낳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이 자궁의 문제가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어쨌든 아이를 낳는 건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를 만들어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걔들을 이제 키우는 게 문제인데, 키울 때는 무슨 문제냐? 얘의 아이가 부모가 누구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누구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굳이 부모가 누구인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왜?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그 시설에서나 버려지는 아이들 많은데, 그러면은 굳이 부모가 누구인지를 딱 찍어야 되는 그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부모인 아이들을 이건 뭐 아주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죠. 비상 상황. 지금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는 이미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결정을 안 하면은, 이런 결정을 안 하고 넉놓고 뭐 양육수당 100만 원, 200만 원, 애 낳으면 1억 준다, 이 지랄만 하고 있으면은 사회가 무너지는 건 지금 뭐 몇 년 안에 그냥 확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빠르고 신속하고 치밀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근데 아까 왜 34,000명 일본으로 유출 이런 말씀은요, 사실 그거 생각해 보면은 일본 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종의 그 인구 문제를 불법 편법으로,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인구 유입, 애 낳는 여자를 유입함으로써 일본을 해결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새끼들은, 일본 놈들은 지들의 어떤 치부나 이런 것들은 절대 기록하지 않죠. 식민지시대의 일도 기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오직 식민지시대의 일도 기록하지도 않는데
80년대 이놈들이 이렇게 했던 기록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기록합니까? 우리는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강제 매매혼을 용도로 데리고 왔던 여성들에 대해서 우린 기록합니까? 어쨌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뭐 저출산 문제 해결했다고 지랄지랄 하지만 뭐 그래서 뭐 소위 그 결혼 제도 뭐 이런 거 하지만 사실은 잘 보면은 이주민들을 받아서 그 이주민들을 어떻게 받았는데 그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런던이나 파리의 외곽에서 소위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노동력 공급처만 되는 사실 이거를 환동훈이라든가 이런 좀 영악한 그 소위 이런 애들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민청으로 그것의 후과는 지배자들이 받지 않습니다. 하층민들이 서로 물고 아기다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저출산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생존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서 무엇인가의 시스템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뭐라도 하지 않으면 do something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아사리 판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건 얘기 잠깐 하면은 늦었지만 KBS에서 증거 부족 미제 사건이 급증한다. 수사부서 인력난. 그러니까 경찰의 미제 사건 수사를 못해. 할 인력이 없어. 그래갖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응? 제가 그 말씀은 어제도 드렸죠. 이 새끼들이 그 로스쿨 출신의 그 경감 뭐 이렇게 특차한답시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내부에서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채용 과정의 개혁을 통해서 부대 단위의 순경 이런 애들 말고 실제로 실무 있는 애들을 수시 채용 방식을 바꾸면 그리고 엄격한 감찰을 하고 그런 생각하기도 싫죠. 하기 싫은 거죠. 경찰의 놈들은. 미제 사건은 쌓여가고 사실 뭐 걔네들 뭐 신경 쓰겠습니까? 미제 사건 쌓여가면 어차피 미제 사건으로 눌러갖고 없애버리면 그만인 거지. 뭐 지들한테 없던 것도 없으니까. 미제 사건이 많다고 해서 경찰청 정장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그걸로 평가되지 않으니까 잘 비비거나 잘 빨아주면 어쨌든 승진시켜주니까 경찰이 개판이죠. 네? 누구 말대로 개판 아닙니까? 개판. 앞으로 더 그럴 거다. 증거 부족. 말하자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아서 수사를 얼치기로 그냥 제대로 하지 않아 갖고 무죄가 나거나 형량이 깎이거나. 지금 정의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정에 대한 수사를 초기부터 개판으로 하니까 정의정이 속여 먹으려고 하다가 걸렸죠. 지금 와서야 이제 뭐 눈물 찔찔 짜고 막 반성문 억지로 쓰고 막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들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건 그냥 우스운 일이다. 제가 이건 막간 얘기인데 송태경이라고 JTBC의 사체 해결 천사라고 해서 어제 그저께 이 사람이 민생연대인데 누구냐면 사체의 늪에서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사람. 제가 이 사람 얼굴이 굉장히 낮을 것 같고 계속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대학원생 때 만난 사람 같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정치경제학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갖고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사회운동을 하겠다고 그쪽으로 갔죠. 저는 또 다른 이제 경찰로 왔고, 근데 이 사람이 20년 넘게 사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너무 삶이 비참한 거예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도 없어갖고 그냥 본인도 병 아프고 80만 원의 활동비도 없어갖고 이제 후원금이 없어갖고 문 닫겠다고 했는데 JTBC에서 그거를 방해해서 지금 이제 후원금이 3천만 원가량 쌓였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송태경이라는 사람, 인생 이 사람이 사체에 상담해 주는 거를 공공 영역에 해야죠. 이분은 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본인의 보람이라고 하면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송태경이라는 사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민생연대 JTBC에 그저께 난 그 뉴스 꼭지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났다가 이제 이런 조우한 지점들이 가끔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며칠 전인가 한 2주 전인가 어떤 그 체육관 관장 놈이 20대 초반 놈이 거기 있는 초등학생 남자애를 남자 관장인데 성추행하는 거 그걸 이제 인터뷰해 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얘네들한테 걸린 것만 사실은 121명.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특히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의료기관, 게임 제한, 청소활동시설 이런 데에 그나마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좀 난데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이 사실은 그걸 걔들을 채용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채용하는 거예요. 규정을 위반했죠.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법은 만들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그놈이 성범죄자고 우리 아이들의 그 태권도 관장 놈이 성범죄자고 황당하죠? 실제로 지금 여가부에서 적발 현황을 했는데 사실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 갖고 기억이 나서 한국 경찰을 조롱하는 외국인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서 그것도 제가 엊그제 인터뷰를 해드렸는데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기 평가하기는 좀 뭐한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그로 끌어갖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자, 시간이 요즘 이제 범죄 피해자 관련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죄 피해자가 작가가 돼서 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국선 변호사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말하자면은 국선 변호사만 믿고 있다가 실제로는 사건을 망가뜨리고 고통받고 근데 사실은 국선 변호사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그들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한 분들한테 국선 변호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사선 변호인은 제대로 된 또 사선 변호인도 또 이상한 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권모하는 개처럼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구멍이 뻥뻥 뚫린 겁니다. 자, 저는 또 TBS 라디오 생방하러 가겠습니다.